안녕하십니까.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. 자, 형님들, 오늘은 제가 숙소 안에서 녹음을 좀 할게요.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첫 번째는 눈가리가 너무 가려워요. 다들 알다시피 라오스 풍경하면 라오스 하면 풍경이지만, 라오스가 사실 이게 뭐 자동차, 오토바이, 매연부터 해가지고 특히 길이 안 좋아가지고 먼지가 되게 심해요. 대부분 뭐 비엔티안, 누앙프라방, 방비엔 대부분 다 그래요. 예, 아시죠? 예, 좀 오래 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. 아무튼 막 정글로 들어가면 좀 낫겠죠. 자,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도 중요한 이유인데,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 행선지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걸 기억을 못해가지고 이 종이에다 좀 적었어요.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서 말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. 자, 아무튼 이 한국 분께서 35살 때부터 동남아 여행을 시작했는데, 35살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. 뭐 필리핀, 베트남, 뭐 라오스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뭐 말레이시아 이쪽 동남아만 돌았대요. 35살에. 목적이 동남아 조개를 먹으려고 이제 35살 때부터 동남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, 3년 동안 모든 동남아를 이제 휘짓고 다니면서 맛있는 조개를 찾은 거예요. 그러다가 38살 때부터 이 라오스 조개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라오스 조개만 먹고 다녔대요.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조개 먹고 또 한국에 돌아가서 또 와서도 조개 먹고, 이런 식으로 38살 때부터는 조개만 먹다가 보니까 본인이 나이가 뭐 한 43살 정도 되니까,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질 때였어. 43살 때요. 그러니까 본인이 가만히 집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니까, 라오스 영상을 보면서 아, 내가 라오스에 좀 관심도 많고,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조개는 안 먹고 라오스 조개만 먹을 거 아니에요? 근데 내가 라오스 조개만 먹다 보니까 그런 인생의 회의감에 든 거예요. 내가 라오스 가서 대체 한 게 그동안에 뭐지? 조개만 먹은 거 빼고는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라오스에 가면은 이번에는 진짜로 이제 여행을 좀 하자. 조개는 그만 먹고, 물론 이제 먹을 상황이 되면 먹겠지만은. 자,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안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이 1년 반인가 있다가 45살 때 이 라오스에 이제 들어왔어요. 이제 물론 저희를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죠. 한국 분들도. 자, 45살 때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, 이제 비엔티안에서 시작을 했어요. 비엔티안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방비엔 가고, 루앙프라방, 무앙사이, 그 다음에 무앙쿠아, 퐁살리, 다시 내려와서 무앙쿠아, 무앙마이, 디엔디엔프 베트남 가서 국경 찍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무앙마이, 무앙쿠아,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폰사반, 쌈누아, 다시 폰사반, 팍산, 타케, 사반나켄, 팍세, 다시 사반나케까지 밤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대요. 사반나케까지 오후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오후 한 5시예요. 왜냐면 라오스는 오후 5시만 돼도 컴컴해지니까. 그래서 이제 이분 생각은 사반나켓에서 자고 갈까 아니면은 타켓에까지 가서 자고 갈까. 시간이 보니까 오후 5시니까 쭉 땡기면은, 왜냐면 그 사반에서 타켓까지 갈 만하거든, 오토바이 타고. 뭐 산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길이 좀 괜찮아요.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어도 갈만해.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냥 질러버렸대, 오후 5시에.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진 거야. 앞에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사반나켓에서 타켓 가는 어느 한 3분의 2 정도 왔대요. 거기가 진짜 이제 시골 같은 곳인데, 거기만 벗어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도저히 앞으로 이제 진행이 안 가는 거, 오토바이가 너무 위험해. 그래서 내려가지고 쳐다봤더니 다 컴컴해진 거예요. 그때 당시에 밤이 이제 한 8시 뭐 됐나 봐요. 8시 정도. 근데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눈가리를 더 크게 뜨고 봤더니 좀 빨간불처럼 생겨가지고 거기를 이제 사그락사그락 오토바이를 타고 간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가 여인숙이야. 근데 여인숙도 진짜 일반 외국인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라오스 사람으로만 대상을 한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. 어쨌든
얼마나 그래도 감사해요. 들어가가지고 짐을 놓고 그다음에 씻고 나왔어요. 나와가지고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? 밥 먹을 데가 없어요. 불이 다 꺼졌어요. 시골이니까 갈 데도 없고. 그래서 아예 해가지고 이제 담배를 주머니에 뒤져봤더니 담배도 없는 거야. 담배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갖고 자기가 여분 있는 담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담배를 사려고 보니까 음식점도 닫혔는데 뭔 담배집이 어디가 열어. 슈퍼가 구멍가게가. 근데 담배도 못 구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오고 있는데 숙소 앞에서 여자 하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. 그 밤늦게.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이제 그 약간 좀 창피함을 무릅쓰고 여자한테 말을 했죠. 담배 한 대만 얻어 피자. 내가 그 라오스 돈을 주겠다 했더니 여자가 그냥 주더래요. 괜찮다고. 근데 이분께서 그 35살 때부터 동남아 여행을 시작을 했고 38살 때부터 라오스 조개만 먹기 시작했잖아요. 그러니까 라오스 조개만 먹으면서 얼마나 그 조개 관련 라오스어를 얼마나 잘하겠어. 엄청 잘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여자한테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제 물어봤어요. 너는 왜 이런 컴컴한데 여기 숙소에 있냐? 나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다. 나는 지금 뭐 오토바이 여행 중이다. 이미 지금 한 달 조금 더 했다. 했더니 이제 여자가 그러냐 하면서 자기는 얘기를 해주는데 여자는 이제 22살인가 23살인데 사반나켓에서 일을 한대요. 집은 사반나켓은 아닌데 사반나켓에서 일을 한대요. 그런데 남자친구가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이래요. 그 타켓에 가기 좀 전이래요. 거기에서 남자친구가 일을 하는데 남자친구를 보러 갔는데 남자친구 집에 다른 여자랑 둘이 살고 있는 것을 자기가 목격을 하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자리에서 집에 가다가 사반나께 돌아가는데 너무 컴컴해져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여기서 하루 자고 자기는 내일 가려고 한다고. 그러냐고 해서 둘이 이제 여자 연락처를 받았어요. 너무 고맙다고, 너랑 얘기해도 재밌었고 또 담배도 한 2대 더 얻었고.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다음날 타켓에 갔어요. 타켓에 가가지고 이제 타켓 거기 주위에서 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타켓에 뭐 할 만한 게 없어요. 사실 뭐 부르 타고 뭐 사반나에서 할 게 있냐? 없다. 뭐 비엔티안 할 게 있냐? 없어. 다 없어요. 사실 라오스가 할 게 별로 없어요. 어쨌든 타켓에서 그 여자애랑 연락을 했는데 여자랑 메신저로 이야기랑 하면서 이제 이게 타켓에 있으면서 사바나켓에 있는 여자하고 메신저로 이야기를 한 거죠. 근데 너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야. 이게 재밌어. 여자들 웃기고. 그래가지고 남자가 이제 비엔티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반나켓으로 갔어요. 여자애를 보러요. 물론 여자애가 오라고 했고 여자가 뭐 오지 말라고 했으면 바쁘다고 하면 안 갔겠죠. 그래서 이 사반나켓에 갔는데 여자애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당연히 걔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거든요. 그 식당이 뭔 식당이냐면은 구튀아지. 이게 사반나켓 시장 뒤쪽에 어떻게 말해, 식당은 식당인데 딱 그거 하나예요. 뒤아지 삼겹살 구워가지고 철판에다가 거기다가 상추, 밥 이런 거랑 같이 주는 거 단일 메뉴인데 장사는 꽤 잘 되는 거예요. 근데 여자애는 집을 어디서 사냐면 그 식당에 남자 사장, 여자 사장, 부인이 아니 부부예요. 그 부부가 사반나켓에 무방 같은 데 사는데 집이 아니 빈 방이 2개가 딸려 있어요. 2개가 딸려 있는데 하나는 딸내미가 그 부부 딸내미가 쓰고 하나는 얘하고 또 다른 식당에서 청소해주는 아줌마가 있는데 원래 아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인분들이 아무튼 자기하고 그 아줌마랑 둘이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 한국 남자는 사반나켓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거의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. 왜냐면 이 남자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여자를 책임져주고 월급을 주고 관리해주는 것은 그 부부잖아요. 그 고깃집, 그 삼겹살집, 철판에다 삼겹살 굽는 그 주인 부부잖아요.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눈도장을 제대로 찍으니까 엄청나게 좋아한 거죠. 또 한국 남자니까 돈 씀씀이도 있고 또 이 남자 입장에서는 옆에 묵단으로 비자런 하기도 편하고. 그래도 한 달 있으면서 비자런을 하고 또 들어왔어요. 근데 한 달 동안
데이트도 그렇게 많이도 못했대요. 워낙 바빠가지고. 데이트도 한 4번, 5번, 진짜 데이트는 4번, 5번 뿐이 못하고 아주 잠깐, 뭐 1시간 30분짜리 그런 거 데이트하고. 근데 이 사바나켓에 가서는 조개를 한 번도 못 먹었다 그거죠. 본인이 또 처음부터 먹을 생각도 없었고, 이제는 뭐 여자친구는 아니지만은 그 여자를 어떻게 보면은 러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바나켓에 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남자는 이제 그 어디야, 사바나켓 그 시장 근처에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는 제가 알아요. 왜냐면 제가 한 이틀 정도 머문 적이 있어요. 거기도 참 먼지가 많아요. 거기 숙소가 먼지가 많은데 숙소는 깔끔해요. 숙소는 깔끔한데 이게 최신식이라는 얘기죠. 사바나키 치고는 최신식인데 먼지가 많아요. 거기가 어떻게 말해? 그 약간, 그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, 숙소가. 어쨌든, 그래서 이 남자는 한 달 동안, 그러니까 조개를 안 먹었는데, 고깃집, 그 뒤아지, 거기 굽는 이제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이 한국 남자하고 이 둘이 밀어줬대요.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오라고. 한 달 동안 맨날 여기 찾아온 거 보니까 널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좋은 말도 해줘가지고. 근데 그 남자는 자기 전에 남자친구가 바람 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상처가 심한 거야. 사실 라오스 여자들 중에 그냥 상처 입고도 다음날 또 다른 남자 만나는 애들도 정말 많아요. 근데 야는 좀 아닌가 봐요. 그래도 한 달 만에 그래서 이제 둘이 러브를 했대요. 그 호텔에서. 근데 이제 러브를 했는데 둘 다 아기 야수였나 봐. 둘 다 이렇게 좀 민감한 아기 야수여가지고 옆방에서 좀 라오스어로 막 뭐라고 했나 봐요. 막 콩콩콩 막 그러니까 옆방 여기서 콩콩콩 하니까 옆방에서 벽을 쾅쾅쾅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. 야수 2마리가 있으니까. 어쨌든 물이 아주 침대부터 해가지고 홍근히 젖을 만큼. 자, 그래서 둘이 이제 러브를 그렇게 하고, 한 번 한 러브는 어떻겠어요? 이틀째 날, 셋째 날 엄청나게 쉽게 러브를 했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둘이 거의 한 몇 개월 정도 사귀고, 이 여자의 집에 가서 처음으로 몇 개월 정도 사귀고, 이제 어떻게 말해, 남자친구 이제 여자친구 이제 결혼 그런 것까지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. 근데 당장은 결혼을 못한다. 제가 한국에서 있는 뭐 사업도 있고 사실 사업이 없어요.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, 이 남자도 이제 그동안에 그런 게 있죠. 라오스 반 전문가니까. 왜냐면 라오스 와서 조개를 먹으면서 많이 배웠잖아요. 바로 결혼한다고 하면 혹시나 그 여자의 부모님한테 어떻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말해? 코 깬다거나 그걸 그래가지고 털릴 수도 있으니까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. 여자애는 부모님 어떤 상태가 어떤가. 근데 또 이게 다행인 것은 외동딸이에요. 외동딸. 예. 그나마 그건 다행이지. 예. 코깰 그 인물들이 조금 줄어들었잖아, 숫자가. 자, 그러면서 아무튼 이 여자하고는 관계가 더 좋아졌고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했어요. 시간은 이제 더욱더 지났고. 그래서 이제 뭐를 할 건가, 라오스에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커피숍 얘기도 했었어요. 커피숍 얘기도 하고 한국 식당 뭐 떡볶이 김밥 얘기도 했었고. 근데 떡볶이 김밥 이 여자가 잘 못하잖아요. 물론 배우면 상관은 없겠지만. 근데 이 떡볶이 김밥을 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안 맞아요. 그거 먹으려고 라오스 사람들은 안 와요.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소득이 너무 낮으니까. 근데 떡볶이 김밥 팔기에는 아예 안 돼요. 이거 인건비는 괜찮지만 그 나머지는 안 된다. 예,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여자가 그런 거예요. 이거 하재요. 자기 지금 이거 쥐아지 파는 거. 여자가 잘하니까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한다고 말하면은 니네 사장이랑 사모님이 좋아하겠냐 안 좋아하지 했더니, 그럼 다른 데다 하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어디서 할까 하다가 이제 둘이 사바나케 골목골목으로 찾아다녔대요. 근데 막상 할 만한 데가 안 나타나는 거야. 그래서 아니면 스트레스 좀 받을래 찰나에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. 뭐라고 말했냐면, 우리 거기서 하자고. 거기 게스트하우스 거기 호텔 옆에다가 했더니, 어디 했더니 지도로 보여줬는데 자기네들 처음으로 만났던 데 있잖아요. 둘이 거기다 하자 그거예요. 그 근처에다가. 그럼 좋잖아. 그렇게 멀지도 않고.
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 사장님한테는 말을 했죠. 일 그만둔다고. 당연히 결혼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뭐 방비행에서 살 거라 누앙프롬에 살 거라 구라를 치고 그게 제일 낫잖아요. 그래가지고 갔어요. 가가지고 오픈을 했어요. 어차피 뭐 할 거 뭐 있어 뭐 뒤어지 잡고 아니 뒤어지 잡는 시장에서 사가지고 그 철판 뭐 가게 얻으면 금방 얻고 뭐 이거 쉬워. 라오스도 벌리는 거 쉬워요. 돈 버는 게 어려워서 그러지 라오스에서는. 그렇게 장사를 한 4개월 5개월 했는데 아니 갑자기 경찰이 온 거야. 경찰이 와가지고 한 3명이 와가지고 이 한국 남자하고 이 라오스 여자하고 데리고 근처에 뭐 경찰서 같지 않은 경찰서 파출소인지 저기 뭐 이상한 데로 끌고 가가지고 이 남자 생각에는 우리가 장사 좀 되니까 용돈 좀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. 워낙 흔한 일이니까 라오스에서 워낙 되게 흔해요. 예. 툭 한번 털어가니까. 근데 보니까 누가 신고를 했대요. 그러니까 너는 외국인하고 라오스 외국인이 여기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그거예요. 근데 너는 여행객 비자인데 비자 보라고 네 여권 너 비자인데 여기서 왜 어떻게 일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이 남자 그랬죠.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와이프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결혼을 지금 준비 중이고 그리고 와이프가 하는 거고 나는 단지 도와주는 거고 나는 여기도 돈을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또 되게 라오스어로도 얘기하고 근데 이 남자 이 말하면서도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지금 그러면 같이 사냐 이게 또 문제잖아. 근데 다행히도 그걸 또 안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건 다행이죠. 그러니까 남자가 이 자기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한다. 왜냐면 나는 여행자 비자기 때문에 나도 이거 잘 알고 있다. 나는 법을 지키는 남자지. 라오스에서 단 한 번도 법을 안 지킨 적이 없다.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경찰도 무슨 말인 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여자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. 뭐 되게 빨리 막 얘기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가게로 와가지고 여자애가 말을 해준 거예요. 자기 옛날 전 남자친구가 찔렀다 그거예요. 그 경찰이 그 남자친구 이름이나 적어놓은 거 있는데 자기 남자친구라고.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한 줄 알고 찔렀던 거야. 진짜 완전 양아죠 양아. 자, 그 경찰 이후로는 뭐 특별히 안 좋은 일도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또 동네 이미 나이반한테 뇌물을 엄청나게 먹였대요. 뭐 한국에서 누가 보내준 거나 갖고 온 거나 아무리 이리저리 한국 물건 얻게 되면은 나이반한테 엄청나게 공급을 해가지고 나이반이 싱글벙글 하면서 그렇게 좋아한대요. 예. 자, 그런 찰나에 또 하늘에서 또 선물이 와가지고 선물이 내려주셔가지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가지고 현재는 애기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한번 와라. 자기가 한번 대접하겠다.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. 왜냐면 조심해야 한다. 님도 조심해야 하고 나도 조심해야 하고 우리 라오스에서 서로 조심하자. 무슨 말인지 알죠? 이 라오스 사람도 조심해야 하지만 한국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. 누가 착한 사람 누가 나쁜 사람이 모르잖아. 안 써있잖아 이마에. 자, 어쨌든 이런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바이.